2억 주고 산 아파트가 전세가 예를 들어 1억 7천이에요. 그럼 내가 3천 투자를 했으니까 5천으로 오른다고 한다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수익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2억 이하로는 아파트가 빠질 일은 없어요. 아예 거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본다면 가장 안전한 투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꼰대 김학주입니다. 자, 이제 기성용 선수가 요즘 최근에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죠? 얼마 전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어제 또 땅 투기했다고 또 어떤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 이거를 전문가라면 어떤 시선으로 읽었을까라는 부분과 토지에 대한 얘기도 좀 잠깐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광주, 이 전라도 광주에 대한 대도시죠, 광역시, 이 광주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게 문제냐면 우리 기성용 선수와 기성용 아버지 두 분이 수십억 원의 토지를 사들였답니다. 이 그냥 사들인 거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해외에 있었어요. 기성용 선수는 해외에 있었는데 농사를 짓겠다고 농업 경영 계획서를 냈어요. 우리가 이제 농사는요, 경자 유전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이 경자 유전은 뭐냐면 경자 유전자가 좋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토지를 가져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항상 농지를 살 때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안 내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게 산 땅이 많이 안 올랐으면 문제가 없는데 또 많이 올랐나 봐요. 뭐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땅값이 최근 2배 가량 상승했대요. 이 몇 년 사이에 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됐던 거죠. 공교롭게도 도로 개설과 개발 호재 등이 불었던 그 시기에 샀다는 거죠. 2015년, 16년에. 불법으로 지금도 변형돼 중장기 차고지로 쓰고 있다. 여러 가지 조금 이게 중첩돼서 안 좋은 내용들이 이제 계속 쌓이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분이 사들인 데가 언뜻 보면 진입로가 없는 것 같지만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주변에 왕복 7차선 도로가 뚫렸대요. 그러니까 도로가 넓어지면 도로가 없는 토지는 용도가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싸요. 이 10만 원 하던 토지가 도로가 생겨버리면, 큰 도로가 생겨서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게 되면 10만 원짜리가 50만 원으로 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파트가 1억, 2억으로 뛰는 게 아니라 토지는 급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로가 생기는 호재가 있으니까 엄청 좋아졌고, 또 마륵공원이라 그래서 광주에서 처음으로 민간공원 특례 사업지로 선정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토지 위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위에 아파트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촌들이 있는 사이에 공원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마륵공원, 이게 특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밑에다가는 여기 아파트를 짓고 여기다 아파트를 짓고 이 아파트를 지어서 개발하면 돈이 생기잖아. 이 수익을 가지고 공원을 개발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윈윈하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기성용 선수 토지가 요 사이에 이렇게 껴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공원으로 수용되면서 보상도 받고 안 팔리던 토지가,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공원도 되고 아파트도 들어서니까 사람이 안 다니던 지역이 사람이 다니게 됐죠. 그럼 땅값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2배 뛰었지만 또 뛸 거예요. 또 입주할 때 또 뛰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토지는 10년 동안 뛰는 토지가 될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토지가 돼버린 거죠. 이게 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거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땅값이 뛰니까 또 위치가 워낙 좋으니까 이제 문제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개발지의 토지는 수용이 돼서 2배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한데, 개발지가 사람이 안 다니는 토지가 사람이 다니게 되면은 땅값이 보상받는 것보다 몇 배가 더 뛰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LH 직원들이 토지 땅 투지에다가 보상을 받으려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이 유튜브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라면 보상 안 받는다. 그 인접한 바로 붙어 있는 거 사지. 왜? 걔는 10년, 20년 계속 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치가 좋은, 도로도 생기고 저번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거기다 공원까지. 그러면 아파트에 있던 주민들이 공원 가는, 그 굉장히 좋은 부가가치가 있는 토지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금액을 보게 되면 기성용과 전 단장은 2015년에 18억 9천, 12억 9천만 원 주고 두 필지 샀고 2016년에 26억 9천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총 58억 7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죠. 큰 돈이.
이렇게 큰 돈을 요지에다가 단순하게 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성용 선수가 은퇴하고 축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샀다고 하기에는 의혹이 있다라는 거죠. 의혹이. 그래서 민간공업 그 중에서 일부 36%는 민간공업 사업자에게 협의 매도해서 12억 원의 토지 보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5억 6천 주고 산 땅을 2배 이상을 받고 보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굉장히 운이 좋은, 그죠? 있는 사람이 더 붙듯이 굉장히 운이 좋은 그런 케이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기성용 선수 투기 의혹인데, 기성용 선수의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 없었고 영국에 있었고 어딘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신 게 축구센터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샀다. 그래서 농지가 뭔지도 모르고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내가 땅 전문가도 아니고 나도 모른다, 답답하다, 이 얘기인데 이건 맞는 얘기죠. 기성용 선수가 지금 30대 초반인가요? 아까 32살로 나오던데 이게 만이면은 33살 4살이겠죠. 그러면 6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27, 28이에요. 여러분들 27, 28에 부동산 관심 있었나요? 뭘 내용을 아셨나요? 저도 이때는 거의 이때 막 시작할 때라서 부동산을 공부를 모르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기성용 아버님이 사신 거죠. 근데 아버님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거겠죠. 축구센터도 짓지만 굳이 축구센터가 아니면 뭐 땅값도 오르겠네, 토지 가격도 오를 수 있겠네, 뭐 이런 아마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샀을 수도 있고요. 그냥 놔두면은 굉장히 축구센터도 하고 나중에 부가가치가 올라간다, 이런 생각으로 샀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기성용 선수는 아마 뭐 굳이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지 않았을까. 굉장히 젊은 나이고 뭐 돈 벌었는데 아버님께서 관리해 주신다고 하니까 뭐 그렇지, 내가 뭐 농지 뭐 이거 농지 경영 계획서를 써야 되는지 이거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서울에서 지방 토지 사시는 분도 뭐 예전에 주말 농장으로 쓰면 된다라고 해서 공인중개사에서 그렇게 도장 찍고 그렇게 해서 내요. 근데 실제로 내려가서 짓는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근데 이게 불법인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크게 또 지금도 크게 문제가 안 돼서 계속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시간 가면 자연히 위탁 경영을 맡겨서 10년, 20년 지났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린 나이니까 저처럼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크게 어려운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하죠. 20대인데.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어요. 기씨 부자가 산 토지가 축구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토지가 진짜 불가능한가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국방부 허가를 받아서 개발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에 건축시설을 걸치하려면 국방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말이 안 된다, 개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과연 이게 맞는 얘기냐, 저는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한번 봤어요. 우리 기성용 선수, 제가 기성용 선수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기성용 선수 팬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축구 스타일,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좀 박지성이나 이영표 같이 세대도 좀 많이 다르고 그런 선수, 좀 많이 뛰는 선수를 좋아해요. 빠른 선수, 빠듯빠듯한. 그러니까 전 손흥민 선수나 기성용 선수가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지만, 그러니까 꼭 제가 그분들을 좋아해서 편드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냥 냉정하게 제 시선에서 보는 걸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주 지금 산토지를 보게 되면 광주 상무역에서 멀지 않아요. 상무역에서, 요 상무역이에요. 지하철역. 상무역에서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나요? 뭐 도보로도 충분히 한 10분, 15분이면 이용할 수 있겠네요. 이용할 수 있고, 저는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요 바로 요 아래쪽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상무역에서 봤을 때 요 자리가 이제 공원 자리고, 이렇게 공원 자리고, 바로 여기에 이렇게 위치한 요 토지를 이제 매입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위치는 굉장히 좋죠. 요거를 제가 위성으로 보게 되면, 자 보시죠. 토지를 샀는데, 자, 주변에 아파트촌이죠. 이렇게 아파트촌, 주변에 아파트촌들 사이에 요 자리가 이제, 여기가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요. 여기가 이제 공원으로 바뀌는 거죠. 공원으로. 그러고
여기가 이제 불법으로 농지를 썰고 차고지로 쓴다는 내용이 요렇게 이제 산 것 같아요. 요렇게 요 차고지를 쓰는 거를 이렇게 매수한 것 같은데, 자, 이게 축구센터로 건립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축구센터로 개발되는 거는. 왜냐하면 이게 보게 되면은 이게 자연 녹지예요. 이거는 여기는 이제 공원 자리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가 자연 녹지에다가 답도 있고 잡종지도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 답종지 전. 그러니까 이게 농사를 꼭 지어야 되는, 용도가 농사를 꼭 고정을 해야 되는 토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여기다가 축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축구센터는 국방부에서 허가를 내줄 때 어떤 국방에 관한 부분, 또 위험하다, 여기가 뭐 탄약고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하다라고 해서, 또는 우리 부대를 지키는데 시야를 막는다,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다 아파트도 못 짓겠죠. 그죠? 근데 여기다 아파트도 짓는데 여기에다 축구센터를 못 짓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허가를 안 내준다는 게. 이거는 조금 약간 기사가 조금 너무 오바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시청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자,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자, 농지인데 여기는 절대로 농사만 지어야 되는데 니네 왜 거짓말로 농사 진다고 하고 이렇게 불법 용도 전용을 했어? 왜 차고지로 쓰고 있어? 기성용 너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있어요. 우리가 농지라고 하는, 왜 농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게 농지가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은 쌀이나 식량을 수입하잖아요. 근데 코로나 같이 무슨 이상한 문제가 생겨서 수입을 못해.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쌀을 농사를 지어서 우리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농지는 확보를 해야 돼요. 이거는 전쟁보다, 이건 전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래서 농지를 보호를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그 농지를 우리가 옛날에 뭐라고 불렀냐? 바로 절대 농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농지가 이제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그 다음에 일반 농지. 여러분 이거 재밌는 기회에 이거 한번 알아두세요.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은 어떤 거냐? 이렇게 우리가 농지를 우리가 차 타고 가다 보면은 황금 물결이 춤춘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옆에 엄청나게 큰 황금 물결이 춤추는 농지가 있어요. 아주 바둑판처럼 예쁘게 돼 있는 논. 이거는 거의 100% 절대 농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못 건드는 거예요. 이거는 훼손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농사를 하다 보면은 이 답은 물이 필요하죠. 이렇게 저수지가 있어서 이 저수지 주변, 이렇게 농지 주변은 보호를 해야 되죠. 이게 바로 농업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 용어로 상대용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절대용지는 절대 못 건드려요. 상대용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웬만하면 건들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 일반 농지가 있어요. 일반 농지는 단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답, 과수원, 답, 임야 이렇게 섞여 있는, 거기다 이렇게 주변에 아파트도 이렇게 있고 집도 있고, 그러면 이런 거는 거의 일반 농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훼손해도 되는, 개발이 굉장히 용이한 그런 농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성용이 이번에 기성용 선수가 산 농지는 바로 이렇게 일반 농지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진 않아요. 제가 굳이 이걸 뭐하러 찾아봐요? 관심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일반 농지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 전문가가 봤을 때는 크게 개발되는데 큰 문제는 없는 토지인데, 더군다나 축구센터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이게 자연 녹지예요. 자연 녹지. 우리 지금 기성용 선수가 가지고 산 토지는 자연 녹지에 해당이 되는데, 이 자연 녹지는 뭐냐? 자연 녹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가 도시 지역에 투자를 한다면, 자, 우리가 도시 투자가 있고 농촌 투자가 또 있어요. 우리가 이제 농촌 투자는 우리 어른들이 잘 알아요. 땅 투자, 땅이라 땅.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지방 놀러 가다 보면 땅하고 동그랗게 크게 써져 있죠. 동그란 원의 땅. 이런 데가 이제 농촌 투자인 거고, 도시는요, 우리가 흔히 있는 아파트, 그죠? 그다음에 그 빌라, 단독 이런 걸 투자하는 게 도시 투자예요. 그래서 2006년까지는 투자하는 사람들의 절반이 땅을 투자했고 나머지 절반이 도시 지역에 아파트를 투자했어요. 빌라 이때 투자 안 했어요. 2006년까지는 빌라 투자 전혀 안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단독도 투자를 안 했고, 그러니까 도시 이렇게 됐었는데 5대5로 나눠졌었는데 2006년도에 토지가 실거래가 세금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2006년 아마 2월인가 3월일 거예요. 이전까지는
1억짜리 토지를 사서 이게 1년 있다가 1년만 지나면 돼요. 2억의 토지로 뛰잖아요. 그럼 양도소득세라고 해서 50%의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 1억에서 2억이니까 1억의 차익을 받죠. 그럼 5천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5천만 원이 아닌 공시지가로 세금을 냈어요. 그러면 1,000만 원 하던 공시지가가 1년 있다가 1,100으로 뛰잖아요. 그러면 이때 50%의 양도세금 100만 원, 차익 100만 원에 대한 50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1억을 50만 원만 세금 내면 1억을 그대로 내 주머니에 가져올 수 있죠. 이거는 뭐 거의 양도세 면제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토지가 아파트처럼 상품으로 거래가 됐죠. 특히 작은 토지들이. 그런데 2006년도에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1억에서 2억으로 뛰잖아요. 이때부터는 5천만 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즉 세금이 100배로 뛴 거예요. 100배.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이때 충격으로 토지가 갑자기 멈춰버린 거고, 토지 투자가 이 나머지 유동 자금들이 전부 다 도시 지역으로 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이 더 폭등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2006년도의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자, 이 도시 지역도 네 가지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그리고 나머지 녹지. 이번에 우리 기성용 선수가 혼나고 있는, 이걸 사서 혼나고 있는 바로 녹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주거지는 아파트죠, 아파트, 빌라 단독. 그래서 우리가 주거 생활을 하는 데가 바로 주거지예요, 이렇게. 그죠? 주거지. 그다음에 상업지는 빌딩, 우리가 돈 쓰는 데가 상업지인 거예요. 그다음에 공업지는 공장을 짓는 데가 이렇게, 공장에 집을 짓지만 그래도 원래는 공장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공업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여기가 우리의 도시인데, 도시만 있으면 뻑뻑하잖아요. 살벌하잖아요. 뭔가 좀 자연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도시 지역을 보호하는 이렇게 녹지 공간을 바로 자연 녹지라 그래. 녹지. 이렇게 녹지. 이렇게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 이렇게 도시를 짓고 녹지가 이렇게 보호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도시 녹지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가 확장이 되잖아요. 그럼 바로 이런 녹지들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녹지들을 개발을 하는데, 여기서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처럼 건들면 안 되는, 보존해야 되는 녹지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보존 녹지로 묶어요. 또 이렇게 농업보호구역 같이 이런 보존 녹지의 주변에 이렇게 해당되는 지역은 상대 농지로 묶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그게 바로 자연 녹지, 일반 농지처럼 자연 녹지. 이거는 뭐냐? 개발하기 용이한 그런 바로 녹지인 거예요. 그래서 기성용 선수가 이번에 산 토지가 바로 자연 녹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지방에 가서 땅을 투자하실 때 도시 주변에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자연 녹지를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연 녹지를. 그리고 농지를 사더라도 일반 농지를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로 알아두시고, 혹시 하시게 되면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생각만 해 두신다고 한다면 조금 도움도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성용 선수, 이게 축구 센터를 건립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는, 저는 여기가 자연 녹지에 해당이 될 거고, 상태를 보니까 그 다음에 거의 일반 농지예요. 일반 농지. 그렇다고 한다면 국방부에서 아파트도 허가를 내줬는데 그 바로 옆에다가 축구센터를 허가를 안 내준다는 거는, 이건 좀 말이 조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때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저는 이 기성용 선수는 나이가 어렸으니까 몰랐을 거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절대 여기다 태클을 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기성용 선수는 몰랐을 거다. 왜 27살인데. 그죠? 근데 이제 아버지는 축구센터를 건립할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거를 정말로 어떤 얘기를 듣고서 투자의 개념으로 한 건지, 이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는 자신이 없고, 단지 요렇게 받아들이는 내용은, 실제 내용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저는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우리 기성용 선수가 산 토지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이제 그 공원을 개발하면서 여기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지역에 어떤 투자 가치가 있을까? 아파트 단지가 많아요, 이렇게. 그리고 조금만 가보면, 자, 여기가 상무지구고, 자, 광주 여자대학교 있는 데가 아마 광주 신도시 개발하는 걸 거예요. 그죠? 여기 산정지구 여기네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상무지구라고 해서 신도시예요. 90년대 후반에 만든 신도시. 그리고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몰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산정지구라고 해서 이번에 신도시를 또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지역이에요. 여기도 또 역시 투기 의혹, 우리 LH 쪽 계속 받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투기를 했다라고 해서 투기 의혹이 일어나는 데가 광주에서도 요 블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광주 신도시들의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은 아마 4억대 중반 정도를 하는데, 시간이 가서 이 산정지구가 아파트 개발이 되면은 아마 민간 아파트들은 아마 5억대 중반 정도의 분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 광주 지구에 광주 쪽에 보면 아파트가 아직도 1억 5천대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세가는 어떤 아파트는 1억 2천, 어떤 아파트는 1억 4천까지도 전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내 돈이 1,000만 원에서 한 4천만 원까지도 투자가 되거든요. 저는 자, 여기가 개발이 안 되거나 낙했던 이유가 아파트 시세가 낮아서 그랬어요. 4억이라고 한다면 공사비가 3억이니까 아파트 짓는데 공사비가 3억 이상 들어가요. 아무리 3군에서 지어도.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뛰기 힘들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내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가 내 아파트보다 비싸면 아파트가 따라 뛴다 그랬어요? 안 뛴다 그랬어요? 자, 내 아파트는 2억인데 아무리 신축 아파트지만 새로 들어선 아파트가 5억이에요. 그러면 내 아파트가, 여기가 광주가 공급이 새로 산정지구도 14,000 세대 공급이 되니까 공급이 적은 지역은 아니지만,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 가격하고 차이가 점점 벌어지면 이 아파트도 충분히 따라 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많이는 안 뛰고 뭐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뛴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내가 2억 주고 산 아파트가 전세가 예를 들어 1억 7천이에요. 그럼 내가 3천 투자를 했으니까 5천으로 오른다고 한다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수익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2억 이하로는 아파트가 빠질 일은 없어요. 아예 거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본다면 가장 안전한 투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광주 이 신도시, 학교가 좋은 지역, 그냥 무조건 투자하시면 안 돼요. 학교가 몰려있고 애들 키우기 좋은 지역은 광주도 마음대로 공급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지역, 좀 바둑판같이 예쁘게 돼 있는 그런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좀 저렴한 거, 투자 금액이 3천, 4천 이하로 한다고 한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자,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작년에 저한테 아파트 값이 막 뛸 때, 저한테 작년 여름에 제가 세미나 할 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대표님, 어디 좀 소액으로 아파트 투자할 만한 거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그래서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정 안 되시면 의정부라도 가서 사세요. 왜? 의정부 아파트가 그 당시에 3억대였는데 그 새로 아파트 거기에 공급하더라도 거기는 6억대 이하로 앞으로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럼 3억에 공급하는 아파트가 어떻게 될까요? 1억만 뛰어도 여러분들 차익이 100% 이상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기존의 아파트들은 3억 이하로 절대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의정부 아파트 추천합니다 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웃었어요. 아니 무슨 의정부가 투자 가치가 있습니까? 뭐 북한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집값 오르지도 않는 데인데. 근데 지금 의정부 아파트가 어때요? 5억 6억으로 뛰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뛰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만약에 젊은 분들 돈이 없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자꾸 불리려고 비트코인이라든지 자꾸 잘 모르는 주식에 투자했다가 원금까지 훼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2천만 원, 3천만 원 뭐 투기꾼이 돼서 여기다 왕창 돈을 묻으면 그건 위험해요. 뭐 100개, 200개 사면 안 되고, 투자로 내가 집이 없다고 한다면 조금 이렇게 돈이 투자 금액이 맞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여긴 거래가 그렇게 활성화 안 돼 있으니까 굳이 투기는 아니거든요. 이런 거 한두 개 사서 한 3천, 5천 뛰었을 때 양도세 하나도 물리지 않고 팔고 나온다면 그냥 내 돈 2천만 원이 7천만 원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산을 자연스럽게 불려가야지 서울도 투자할 수 있고 강남도 투자할 수 있고 용산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젊은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옛날에 인천 2006년도인가요? 그때가 5년인가 2006년도였을 거예요. 7년도인가? 이 당시에 제가 인천에 빌라를 투자시켜줬어요. 근데 그 당시에 투자시켜 드린 돈이 300만 원이었어요. 2천만 원짜리 빌라가 그 당시 전세가 1,500, 1,600이었어요. 1,700. 그러면 내 돈 3천이면 됐죠. 근데 빌라가 1년 사이에 2천짜리가 4천으로 뛴 거예요. 그러면 300만 원, 400만 원이 2,300, 400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시드머니로 만들어서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2011년, 12년도에 용산에 투자한 거예요.
왜 용산에 그 당시에 2, 3천 투자 가능했거든요. 요 2, 3천만 원이 지금 2, 3억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월급만 받아서 하는 게 아닌 내 자산을 보호한 해지 기능,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부동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자산을 갖다가 가능한 선으로, 특히 대신 무조건 외곽으로 가지 말고 이런 대도시권에서 그 애들 학교가 좋은데 부모들이 여기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저렴한 아파트를 사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가지고 우리 젊은 분들 투자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는 굳이 내가 4천이니까 모자라 4억을 모을 때까지 일만 할 거야, 적금을 불 거야 이러면은 저는 되게 언제 모을 동안에 지금 10억 하는 아파트는 20억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거든요, 끝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 제가 온 김에 여기다 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젊은 분들이 돈이 없는 상태에서 한두 개 정도, 하나 정도라고 한다면 투자를 해 두셔도 한 5년 정도 생각하고 한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런 정확한 내용, 오늘 내용 재밌었나요? 앞으로 이렇게 재미있는 내용들 또는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앞으로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제공할 테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죠? 반드시 구독 눌러주셔야 되고, 구독하고 제 내용 바로 보셔야 되니까 알람도 같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왼쪽 아래쪽에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